자, 이대익 다음에 충청매일 사회부장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충청매일 이대희입니다. 이제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 84만 대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인근에 또 세종시가 들어섭니다. 또 그런 84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놓고 뭐 신충청권 시대, 뭐 신수도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책 사업이라든가 각종 개발 동력을 놓고 인근 대전시와 세종시, 그다음에 청주시가 경쟁을 벌여야 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쟁에서 통합 청주시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어떠한 보관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승훈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대처 방안을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계속 먼저 지금 저 답변을 하니까 약간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어제 도지사 후보님 토론회도 그랬는데요. 철저하게 이번에 기호 순위예요. 기호 1번을 가진 인센티브에 대한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예, 진행하시죠. 예,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 그리고 우리 이제 통합 청주시 이 세 도시가 서로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지금 통합 청주시가 지금 세종시나 대전광역시에 비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세종시 아주 무섭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또 대전광역시는 세종시가 들어오는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대전광역시가 전부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통합 청주시가 세종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답이 아마 자명할 걸로 봅니다. 세종시가 들어오는 것이 이미 예상이 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했어야 됩니다. 5성 역세권을 빨리 개발을 시켜서 세종시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5성 역세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좀 했어야 되고 또 청주의 이 서부 지역을 좀 개발을 시켜서 세종시에 오는 그런 관련된 기관들이 그쪽으로 입주하고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좀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거기에 대한 준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광역시로 좀 전부 다 좀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좀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주의 서부권 개발시켜서 세종시로 인해서 오는 단체나 주민들 그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하고 5성 역세권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5성 역세권을 개발해서 거기가 중심지가 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종시 그리고 대전광역시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산, 사업, 국책사업 이런 거 많이 따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아마 야당 시장으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여당 후보가 돼야만 그런 예산이나 국책사업 따와서 저희가 세종시, 대전광역시와 그런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로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지난 4년간 뭐 했나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한범도 후보님 말씀하시죠. 이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간의 뭐 경쟁은 좋지요, 경쟁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크게 본다면 우리 통합 청주시, 세종시, 대전광역시는 한 울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150만 대전광역시, 세종시 인구는 계획 인구 50만이고 우리 청주는 이제 청주에 68만, 청원군에 16만, 84만, 100만 도시 지향하면 이게 중부권의 거대한 300만 메트로폴리탄이 형성이 됩니다. 통일시대 대비하면 북의 평양과 대견할 수 있는 대단한 광역 도시권이 형성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서로 그 안에서 경쟁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호 보완하고 연계된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거기에 필수적인 게 교통망이고 거기에 도시 기능마다 경제 중심으로 가느냐, 연구 중심으로 하느냐, 정주 중심으로 가느냐 이런 역할 분담을 좀 해주고 3개 지역이 협력해서 과학벨트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벨트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벨트 거점 도시로 중앙정부와 영남에, 호남에 얼마나 우리가 이 처절하게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항을 했습니까? 그 결과 이제 오송과 대덕연구단지에 과학벨트가 들어선 것처럼 저는 철저하게 세종시 빨대 현상이라고 그러지만 아직 정주 요건이 갖춰지질 않아서 청주와 대전에 상당한 세종시에 근무하는 근무인력,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는 혜택을 주면서 지금 세종시에 이제 아파트 건립붐이 불고 그것이 청주에도 들어와서 청주도 건축 경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간 베이스에 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면서 대전과 세종시와 우리 통합 청주시가 역할 분담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대청댐 중심으로 해서 우리 통합 청주시의 남북권은 철저히 세종시의 배후 거점 지역으로 기능화해야 되지 않을까. 현도나 문의 중심으로 새로운 힐링센터 정도로 저희들이 세종시의 빨대 효과를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경쟁보다는 서로 보완 관계로 서로 철저히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실제로 지난해 경제부처 다 들어온 이래로 저희들이 과천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뭐 소위 로비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세종시로 들어옴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수시로 청주로 모셔서 현장을 포기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리 현장 사정을 설명을 해서 더 지원을 받고 이런 데서는 중앙정부 제가 믿습니다만 여야를 따져서 정치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 틀에서 이것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존경하는 이원정 지사님이 원장으로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마무리해 주시죠. 지역 간에 이제 연계해서 하는 행복 생활권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철저히 저는 그러한 연계된 자치단체 간에 연계된 그런 것으로 빨대 현상보다는 상호 보완 현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보충 질의. 예, 제가 그 질문 내용 중에 이제 그 한 시장님 아니 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상호 보완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청주의 역할을 어떤 건지 청주만의 그 300만 그 도시권에서 청주만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면 대전은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저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경제 중심으로 가고 또 대덕 연구단지가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행정 중심 도시가 되겠죠. 우리 청주는 대덕 과학단지와 연계된 과학 중심 첨단 산업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 자원을 가진 우리 대청호 중심으로 한 그 대도시의 거점 도시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근교 농업도 있을 수 있고 정주 여건을 갖춘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한다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예, 보통 그 세종시 빨대 현상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오송이 개발이 덜 돼서 많은 부분 대전으로 빼앗기고 있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대안으로 오송 역세권 개발이 빨리 어쨌든 개발돼야 된다라는 게 주장이 줄기찬 주장이었는데 오늘 한범도 후보님께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신 거예요. 지금 대청댐 주변을 이용한 힐링센터 오히려 오송보다는 그게 어떠냐라는 걸 지금 하나의 제안이 지금 된 겁니다. 어떻게 저 이래 패널께서 여기 좀 이승훈 후보님 좀 목사님, 예. 그 오송 역세권을 보다 이쪽으로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 같이 그거는 오송 역세권도 중요하죠. 그건 또 할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이 이제 대청댐이 가진 이것도 중요하다. 거기가 상당히 해볼만하다. 그 해볼만하다. 예, 해볼만하답니다. 해볼만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세종시 빨대 현상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저 이승훈 후보님 뭐 좀 더 할 얘기 있다는데 드릴까요? 예. 예, 지금 저는 우리 한 후보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통합청주시를 이끌고 갈 수장이 물론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다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발전의 핵심 주체는 저는 통합청주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통합청주시 만들 때 우리가 지금 뭐가 지금 목표였습니까? 중부권 핵심 도시 만드는 게 우리 목표고 그래서 청원 국민들 설득해서 지금 통합청주시가 됐는데 이제 뭐 세계에서 잘 협력해서 여기는 뭐 저 힐링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농업 이런 거 하고 발전의 핵심은 대전광역시 경제 핵심이고 저쪽은 행정 중심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확실히 채우고 중부권 핵심 도시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왜 여건이 안 됩니까? 충분히 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인식에 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토론회 중간에요. 여기는 유세장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각 캠프에서 양쪽으로 나와 주신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유세장이 아니고 토론회장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회자의 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자연스러운 토론회를 이끌겠다고 하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토론회의 기본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승훈 후보님 측인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범도 후보님은 뭐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많죠. 아니, 그거 제발론 뭐 하실 건지 말실 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얘기해야죠. 지금 우리 이승훈 후보께서 뭐 모르겠어요. 의견을 얘기하는데 계속 사사건건 뭐 반대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좋죠. 뭐 그것도 경청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경청을 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우선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계되는 지역끼리 지역 행복권을 만드는 건 다른 분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대통령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저도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청주시에 연결된 계산군, 증평군, 진천군도 연계해서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통합청주시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위주가 통합청주시가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자꾸 경쟁만 촉발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압축성장의 제일 나쁜 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절대 안 된다. 너를 이겨야 산다라는 이 경쟁 논리는 우리 좀 이제 끕시다. 서로 더불어 한울탈이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이런 마음 갖지 않으면 이거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재발론 시간은 1분씩이니까 예, 지나갔고요. 예,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톤이 점점 후보님들 톤이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연합뉴스 우리 이대 편을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에는 우리 연합뉴스 심규석 차장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심규석입니다. 청원 청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가 통합청주시 본청의 근무 비율을 갖다가 59대 41로 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청주시는 좀 불만이 많은 편이고 청원군 쪽에서는 적합한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여하튼 청주시에서 지적을 했듯이 구청이나 사업소에 이제 청주시 공무원들이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여하튼 3차 인사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논의를 했지만은 그 비율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확정 발표를 했고, 그렇지만은 6.4 지방선거 후에 당선자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사 방안을 갖다가 확정해서 이제 7월 1일자로다가 아마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통추위 결정에 대해서 현재 입장과 만약에 이제 향후 당선되고 나서 수정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승훈 후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그 비율 산정을 좀 한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불만이 좀 많습니다. 뭐 좀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뭐 굉장히 지금 아주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왕이면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비율을 갖다가 좀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좀 대화를 좀 많이 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 비율이 일단 결정이 좀 됐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장이 돼서 다시 검토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 발표가 되고 나면 그 기준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층이 있습니다. 뭐 피해를 보는 측이 기준 바꾸면 좋아하겠지만 이익을 보는 측에서는 그것을 바꾼다면은 아주 엄청난 그런 반발이 좀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통합청주시가 화합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정해진 룰은 정해진 룰입니다. 그 기준대로 저는 갈 겁니다. 다만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주시청 본청에 근무하다가 구청, 그다음에 읍면 동사무소로 좀 가야 되는, 그리고 사업소로 가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좀 보완적으로 만들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현재 본청 근무 직원들 위주로 돼 있는 그 승진이나 인사 제도를 좀 더 넓혀서 지금 구청이나 또는 읍면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 그 청주시청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 그 관계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네. 예, 그럼 한범도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청주시청 공무원과 이제 청원군청 공무원이 1대2의 비율입니다. 이쪽은 1,800, 저쪽은 90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원구는 계층 단계에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구 사업소, 그리고 이제 청주시는 그 사업소가 있어서 한번 이제 이 도움을 거쳐서 구청을 거쳐 시청을 오려면 상당한 소요 연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원군청 공무원과 청주시청 공무원 간에 이 근무 연한에 대해서 한참 후배들이 먼저 시청에 근무하게 되는 이런 불이익 받는 것 때문에 사실 항상 일할 우리 중견 공무원들의 동요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끝에 59대 41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원칙에 뭐 동의는 해야 되겠죠. 진정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기준이라도 뭐 고칠 수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승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뭐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 시청 내부를 보고 계신데 너무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양해를 좀 구해서 적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청원군청 공무원들이 수가 적으니까 불안해서 이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59대 41은 뭐 존중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왜 그렇게 그걸 원하고 있느냐. 시청에서 이제 승진이 된다. 구청은 죽었다 해도 승진 안 된다는 건데 그 룰을 깨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통해서 진짜 적재적소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읍면동에서 일하는 게 참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소가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 본청에서 연구 이렇게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적재적소는 필요하고 그런 데서 읍면동이라도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성과를 좀 줘야 되고 구청에서도 승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게 좀 잘 안 돼서 시 본청에 가야 승진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9대 41이라는 이런 비율이 나왔는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은 존중하고 운영을 해가면서 좋은 방안으로 인사제도를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이 일에 딱딱 맞는 적재적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계속 숙제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이 됐습니까? 한 가지만 예. 그 통추위에서 청주시청 아마 그 당선자에게 권고를 할 텐데 그
구청장에게 6급 승진권을 갖다가 이제 위임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 뒤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인사에 글쎄 따른 불이익을 갖다가 이제 구청에 가면은 승진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그래서 불이익을- 그것을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게 자치구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시 본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고 권고를 충분히 받아야 되겠죠. 한범도 후보께만 질문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예, 이승훈 후보님. 예리하죠, 사회자가. 예, 아까 그 문제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시장 당선되면 그러면 이제 시청의 그 관계자들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의를 좀 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좀 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 한 시장이 한 후보께서 앞으로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하고 앞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지난 4년 동안 현직 시장 계시면서 어째 그런 걸 갖다가 문제점 알고 계시면서 하나도 고치질 않고 지금까지 놔뒀다가 또 이제 시장 되면은 또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죄송하죠. 앞으로 연구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을 빼시면 제가 재미가 없어요. 예, 좋습니다. 좀 아까 그 6급, 구청의 6급 승진 문제도 한 후보님께만 질문했으면 한 후보님만 모르는 거예요. 이승훈 후보님도 내용 잘 모르고 있어서 앞으로 잘 파악해보고 두 후보님 다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그 틀은 그냥 유지를 하면서 승진 기회를 어떻게 주느냐라는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라는 뭐 절충형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